안녕하세요.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전인건 사무국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그 재단 이사회를 보좌하고 그리고 그 재단의 살림하고 행정 같은 것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무국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에 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그 간송께서는 자신의 책무를 이제 이 식민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그 역사와 문화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식민사관을 심고 있던 일제의 항거에서 우리의 그 뛰어난 그리고 우수한 이 문화를 입증할 수 있는 문화재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또 연구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광복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문화적인 자긍심을 되찾고 또 가질 수 있도록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간송에게는 또 뛰어난 스승이 있으셨는데요. 이 3.1운동 때 이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위창 오세창 선생님의 지도로 해서 이 문화 보국,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문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동시에 그 간송께서는 집 안에서는 뭐 큰 소리 한번 내신 적 없고 또 매 한 번 드신 적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아버지이기도 하셨고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이 문화의 그 아름다움과 또 소중함을 끼워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그 자유로운 아버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신 간송은 이것이 그냥 개인의 수장가로서 모으기만 한다면 이게 흩어질 위험성도 있고 또 체계적인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 근대적 살인미술관인 보화각을 설립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가 이 태평양 전쟁의 이 전시 체제였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부족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38년 이 보화각이 설립이 됩니다. 이 한국전쟁이 끝난 얼마 후에 1962년에 간송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것이 잠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1966년에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1971년에는 이제 간송미술관으로 보화각이 개칭이 되면서 일반 공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1년도 가을에 이 겸재전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인 작년까지 80여 회의 전시를 통해서 대중과 호흡을 하고 또 이 학계의 그동안의 이제 간송미술관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이런 이 장으로 삼습니다. 간송미술관이 다른 살인미술관, 국내의 다른 살인미술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립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송께서는 일본으로 이렇게 침탈돼서 뺏겨 나가는 문화재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사실 일본으로서는 식민 지배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파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즉 문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이것과 연계해서 사실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전시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은 학술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문화재 이제 보존이라든지 이런 그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간송미술관은 전시보다는 학술 연구와 문화재 보존에 더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점에서 아마 다른 살인미술관하고의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송께서 모으신 문화재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특징은 이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융성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민족과 또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모으셨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삼국시대의 금속공예라든지 이제 불상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고려시대의 청자라든지 마찬가지로 물론 청자 자체는 중국의 송나라가 만들었지만은 그거를 더 한층 높인 경지로 끌어올린 건 또 고려의 상감청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중심적으로 모으셨고 또 조선시대라고 한다면은 조선시대의 이제 중후반기의 문화 융성기라고 할 수 있는 진경시대의 회화 그리고 그 이후로 연결이 되는 이제 추사의 독특한 이제 추사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를 중심으로 모으셨습니다. 간송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한다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제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그런 창의성과 또 과학적인 우수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한글, 그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밝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후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이 DDP에서 하는 전시들은 이제 간송문화전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작년에 했었던 간송문화전 1부와 2부, 즉 이제 그 간송 전형필 보화각이라는 것은 간송의 정신, 즉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1부는 이 간송이 어떻게 이러한 그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모으셨는가라는 스토리텔링 중심, 그리고 2부는 이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간송 컬렉션의 정수를 보여드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품전의 개념으로 갔다면은 이 간송문화전 제3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겸재정성과 단원 김홍도의 필치로 그려진, 지금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민사관에 의해서 편매된 조선시대 문화의 아름다움을 재조명을 해서 문화적 자긍심을 좀 더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경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공간적인 반응이나 이런 텍스트로서의 이런 호흡도 있지만은 좀 다양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또 동영상이라든지, 또 이제 이 전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인남 작가의 겸재정선의 이 금강내산을 또 형상화해서 동영상으로 만든 작품이 나옵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에서 보다 쉽게, 또 전시회를 보면서 이 관객들이 이 본인과 스스로와 좀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금 더 현대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이제 2015년에도 이렇게 DDP에서의 아주 다양한 대중적인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대중과 호흡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설립된 목적처럼 이제 그 다양한 또 해외 교류전을 또 기획을 하고, 또 이것을 진행을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 이 민족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